여기는 호스텔 근처의 마을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 불가리아가 올해 3월인가 4월부터인가 �schen겐에 조약이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나 배로 오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뭐 다른 �schen겐 국가들처럼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차로 오는 경우가 좀 달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schen겐이 뭐냐면 근본 자체가 그냥 뭐라 해야 될까, 옆 동네 가듯이 옆 동네 가듯이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조약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됐어요, 북한이랑. 그럼 이제 중국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입국 심사 필요 없이 그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별다른 조치 없이도. 근데 우리가 국경을 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3가지가 있죠, 총. 배, 자동차, 기차, 그리고 비행기. 그러니까 뭐 육상, 해상, 육로 맞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넘었을 때 귀여워. 일로 와. 꼬리는 흔들고 싶고 집은 지켜야겠고. 바이바이. 귀엽네요. 아무튼 근데 불가리아는 비행기로 가나 이제 배로 가나는 상관없는데, 육상으로 갈 때 기차나 버스 같은 거 이용해서 가려면은 이미그레이션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냥 방법에 대한 조금 현행 유지의 차이지, 절대적으로 육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schen겐 조약 적용이 안 됨,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힘들어. 카메라 끄고 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벨로코에 있는 기차역에 왔습니다. 간이역이고요. 한번 내부를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면은 내일은 소피아로 가려고 합니다. 소피아는 불가리아의 수도죠. 이름이 예쁘지 않아요? 소피아? 좀 이쁜 것 같아요, 이름이.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벨로코라는 지역은 버스 정보가 아예 없어요. 진짜 찐 로컬 아니면 버스 타기 힘듭니다. 진짜로. 자, 아무튼 다시 가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첫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센 기념비까지 가려고 하면 이 길을 걸어야 된대요. 레전드. 진짜 근데 이 길밖에 없어. 레전드.
여기서 10분만 걸으면 아생 기념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가다 불쌍해 보이면 태워주지 않을까? 힘들어. 불가리아는 근데 보면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문화도 문화인데 그 뭔가 특유의 불가리아만의 어떤 고유 특성이라 해야 되나? 그걸 문화라고 부르기로 했었나? 뭐 아무튼 그냥 불가리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여유롭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실 찾기를 걸어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좀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늘도 있고 시원하네요. 그럼 이따 뵈시죠. 아, 그리고 제가 왜 기차역에 왔냐면 그 정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보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어디였었지? 어디였는데? 루마니였나? 루마니아였었나? 이거 그거예요. 엄청나게 기념이 되는 거. 네, 엄청나게 기념이 되는 거긴 한데 뭔지 모르겠네. 아센. 도마뱀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거 도마뱀. 부스럭거려. 이대로 11분만 걸으면 됩니다. 아, 대바였다. 생각났다. 브랜드 생각이 났습니다. 대바에서 제가 기차 타고 어디 갈라 그랬는데 정보가 없어가지고 직접 기차역에 갔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도마뱀 엄청 많아 여기. 부스럭거린다 싶으면 다 도마뱀. 저기 보십시오. 또 한 명의 동지가 있습니다. 겁나 웃겨. 시원하다. 자, 뭐 아무튼 저는 아센 기념비에 도착을 해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저기 보이시나요? 도마뱀. 여기 도마뱀이 엄청 많아. 제가 여기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근데 도마뱀들이 막 바삭바삭 거리는데 어떤 애는 나뭇가지에 머리만 숨겨놓고 나 숨었다 이러고 있어요. 엄청 귀여워. 틈 사이로 들어가네. 아무튼 귀엽습니다. 저는 거의 다 와갑니다. 이게 뭐지? 국립공원 같은 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아휴, 덥다. 이제 약간 유럽은 여름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지 서늘합니다. 네. 땀이 조금씩 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서늘합니다.
아센 기념비 보니까 아까 무슨 다리를 건너더라고요. 다리를 사실 보고 싶은 건데 저는 아센보다. 그리고 여기에 그 키릴 문자 중에서 이제 원래 얘네가 불가리어가 키릴 문자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제 같은 종족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6세기쯤에 이제 분열이 돼서, 그러니까 이주를 해서 이쪽으로 이제 뭐 같은 슬라브족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중 이제 불가리아를 만드신 분이 여기에서 대학교를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꽤 오래된 거죠. 사실 전통적인 거죠. 약간 뭐 성균관대 6세기면은 뭐 600년? 700년? 6, 700? 아무튼 그럴 텐데, 뭐 아무튼 그런 게 여기 있다라는 거.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아센 기념비인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저기 있는 게 아센 기념비고, 이건 뭐지? Art Gallery 보리스 네브. 네, 가격이 싸길래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현대적인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수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약간 그 어저께도 봤듯이 그 무슨 요새에서 봤었던 천주교 성당에서 그리겠던 그런 그림체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게 약간 불가리아만의 어떤 그런 특색인 것 같아요. 그럼 와, 진짜 재밌네요. 재밌다. 확실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구분해내는 게 확실히 좀 재밌습니다. 이거는 불가리아 벨로코 를 나타낸 것 같은데. First city, the second, where street.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1900) 후반? 중후반? 아 초중반? 초중반 때 그림들인 것 같고, 이게 약간 보면은 볼펜을 사용한 것 같네요. 볼펜만을 사용해서 선과 선의 어떤 겹침을 이용해서 명암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완성시키는 방식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종이에다가 볼펜을 사용한 것 같고, 아니네, 그 옛날 그 잉크 묻혀서 쓰는 펜이죠. 그걸 사용한 것 같네요. 아, 근데 어떻게 번짐 없이, 이건 약간 번짐을 사용한 것 같고, 잉크의 번짐. 드디어 유화가 나왔습니다. 유화는 보통 이제 1800년대죠. 1800년대 작품인가? 1876년부터 쳐죠. 이거를 보면은 나무 아니네, 캔버스네. 캔버스에다 그렸습니다. 캔버스에다가 이제 물감을 짜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려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제 레벨이 너무 낮아서. 뭔가 이 사람이 신의 전사인 것 같죠? 이렇게 보면은 저기서
빛이 내려오고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이렇게 피어오르고 지금 이 사람의 등 뒤로 이제 불타오르고 있는 어떤 신전들이나 어떤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도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의 어떤 멸망을 가져다주는 어떤 전사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중세시대 길드상인의 어떤 모습을 그린 것 같네요. 이쪽 뒤로 이제 이 사람들이 길드상인인 것 같고, 이쪽은 이제 가운데 창에 말을 타고 있거나 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근위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족쇄를 찼네요. 이렇게 보면. 저는 절대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림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보면은 신이 어떤 선도자를 통해서 어떤 뭔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있네요. 이런 걸로 봐서는 글쎄 잘 모르겠네요. 아니 메시아의 어떤 그림을 그려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와, 그림 진짜 예술이다 이거는. 이게 진짜 예술입니다. 아하,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간신의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간신이 이 주교한테 있던 어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여기 있는 망나니가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그런 어떤 뭐랄까 양날의 검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반란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족속인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사실 그 바티칸이 이렇게 막 깨끗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시원해. 이것은 에어컨입니다. 신도들이겠죠. 제가 조각상은 잘 모르겠어서 조각에 대해서는 공부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 페인팅에 대해서도 공부해본 적이 없긴 한데 그렇습니다. 네, 잘 봤고요. 그다음에 저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항상 계단이나 문을 지키는 것은 항상 무서운 동물인 것 같더라고요. 왕자들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눈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 비해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주인공인 게 눈알의 한쪽이 하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망자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망자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뭐 캔버스가 아니라 와우 깔끔한데, 네,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라는 단어는 그 어머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의 성함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라틴어인가 무슨 어떤 언어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언어로는 이제 뚱뚱한 여인 뭐 한 4, 50대 되는 이제 여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네, 이 그림은 정말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자, 보자. 아들과 아버지라는 작품이랍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보면은 다들 눈이 이렇게 없습니다. 눈동자가 없고 얘도 보면 눈동자가 잘 없습니다.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는 게 기이합니다. 초상화가 아닌 이상 그렇게 잘 그리지 않나 봐요. 영우먼 젊은 여성이랍니다. 약간 정교회스러운 초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도 그랬고 루메니아도 그랬고 대부분의 정교회 그림체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좀 약간 캐릭터스러운 캐릭터스러운 느낌의 어떤 그림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제 붓다의 어떤 손모양을 이렇게 보시면은 붓다의 손모양을 자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관리자분께서 대화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같이 다 붓다의 그 손모양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다 이렇게 손모양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상도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 정교회도 그렇고 똑같이 마리아라고 이 여인을 속칭합니다. 그리고 이분 당연하게도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좀 캐릭터스러운 얼굴들을 좀 많이 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정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정교회는 좀 뭔가 기독교, 천주교 그런 내용과 매우 흡사는 합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정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80%가 루마니아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2층입니다. 사실 전 뭐 스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풍경화가 제 주된 어떤 취향입니다. 출전에 나오는 German. 아하, 이게 그 독일의 어떤 마을인 것 같은데 그 겨울 시즌의 어떤 그 풍경이라고 합니다. Nomads.
새롭습니다. 오. 벨리코. 아, 이 마을의 어떤 풍경인 것 같아요. 들어오고. 실제로 이 마을의 풍경이 이 골목골목 내리막과 오르막길이 반복되는 곳이라서 이렇게 좀 풍경이 좀 아름다운데 이건 좀 아쉽습니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풍경이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건을 쓰신 할머니 분께서 이렇게 좀 뭔가 정원을 가꾼다거나 그런 상황을 좀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1904년대 그림인 걸로 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고양이들이 이렇게 사람과 어울려서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많이 대조되는 느낌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분들은 이제 이 남성을 둘러싸여서 뭔가 소음과 그리고 어떤 시각적으로 시선을 끌 수 있는 불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 남성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좀 나타내는 반해서 이 남성은 풍요롭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이 인자한 웃음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을 좀 보다 보면은 좀 신기한 게, 이 남성의 어떤 웃음에 반해서 주위 풍경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이런 재미난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게 재미인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저녁을 준비하는 아낙네인 것 같습니다. 바스티리사.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800 아니 1920년대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약간 슬라브족이라기보다는 약간 또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 같아요. 이런 어떤 이목구비는 사실 북쪽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이목구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보시면은 좀 이목구비가 몽골과 좀 흡사합니다. 몽골과 그리고 헝가리 이쪽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몽골 제국이 헝가리를 한번 침략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곳까지도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브론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조각상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멍청하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만들었네. 그러네. 유화인 것 같습니다. 그 유화랑 이렇게 물감을 그 물에다 풀어가지고 쓰는 방식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채색? 아닌데 뭐 아무튼 그 방법과 유화는 확실히 제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화는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서 보면 반짝반짝거려요. 이게 기름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반짝반짝거립니다. 빛이 약간 반사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물에 그 물감을 풀어서 사용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번지는 느낌의 어떤 느낌을 잘 살리면 좋은 그림이 되고, 그리고 반면에 무광의 어떤 형태를 띱니다. 아, 근데 이 그림 진짜 잘 그렸다. Still life. 네, 저화상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낸 것 같아요. 좀 이런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기능이 있는 어떤 그림들을 참 좋아합니다.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유화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그림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화입니다. 이것도 유화입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와. 아,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 불가리아 로마니아 이쪽은 옥수수와 그리고 밀은 못 봤고 옥수수를 이렇게 많이 기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하, 이것이 이제 그 겨울 시즌의 이 도시의 어떤 풍경인가 보네요. 아, 이게 시즌별로 나누는 것 같고, 와, 진짜 아름답다. 이 얼마나 눈 쌓인 이 도시를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좀 상상이 가긴 합니다. 아, 겨울에 한번 다시 와보고 싶다 여기를. 네. 그리고 이 도시가 산과 산맥 사이에서 산과 산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마을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은 암석과 어떤 그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 이 벨리코라는 지역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투어는 끝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제 말을 하는데, 이번 경우가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럭키 비키입니다. 네. 위에는 이제 스텝 1이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아마 저는 내려가서 그 아센 동상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따가 보시죠. 네,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곳이 아센 기념비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마을들이 보이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과 산 사이에 존재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계단 형태의 어떤 주택 단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죠. 여기는 카페입니다. 네, 지금 저는
꿀이랑 민트랑 해가지고 이제 만든 차를 한잔 하고 있고, 굉장히 맛이 독특합니다. 좀 약간 사워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워 아이셔. 어우, 짜가 아니라, 짠 게 아니라, 시큼해. 신맛이에요. 진짜 연계국어 다 됐다. 에휴. 한국 들어가면 한국어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거는 아주 맛있는 맛이고, 이제 어디 갈지 찾아보겠습니다. 볼 거 다 본 것 같은데, 볼장 다 본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아무튼 전 여기서 좀 시간 좀 멍 좀 때리다가 이동을 할 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여기 카페에서 나와서 아센 동상까지 보고, 이제는 그 전통시장에 한번 가서 수박을 하나 사다가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원래 수박을 먹으려고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큰 걸로 밖에 안 팔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쉽게 수박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한 통이 그렇게 막 비싸지가 않아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3-4천 원? 엄청 싸요. 맛도 있고. 근데 이제 한 통을 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 통짜리를 구하기 위해서 전통시장으로 갈 겁니다. 전통시장에 하나 이제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벨로코라는 지역에서 다 이제 손수 키우시고 재배하는 그런 농산물이라서 좀 그것이 하나 특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